오늘 이렇게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뵐 수 있도록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제가 언론 보면서 요즘 한때 막 공격당하시는 그런 기사와 사진을 보고서 당황스러웠습니다만은 같이 민주당과 같은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게 하자. 그래서 우리 불체포 특권 더 이상 그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이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많은 공격도 받고 그러시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 가시면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 각종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그것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외 이렇게 갈 일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면책 특권의 뒤에 숨는 방식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시정하는데 우리 정의당하고 도전을 잘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전국 다니면서 아마 재창당 전국 대장정 하신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이정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이 잘 세워져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우리가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라는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런 정책을 펼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공약과 그 가치의 지향점을 믿고서 찍어주신 것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그 부르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의당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또 정의당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또 의논할 것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국민의힘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2, 3말이 짧아가지고 저는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웠던 경선 잘 지켜봤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불체포 특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대당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정의당은 정의당 자신,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에게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어떤 용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생 최우선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정말 기대를 갖고 들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아무리 정쟁을 한다 해도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들 속에 저 정치가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방문하셔서도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정의당하고도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의당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낙담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도 꾸준히 노력해왔고 대표님께서 그런 결심이 서신다면 정의당이 최우선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세 가지만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울산의 하청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또 이것이 한두 가지의 해법으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저는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그것의 어떤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파업을 일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셨던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초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이뤄내서 법안의 첫 단추를 깨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법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도 찬성을 함께 했던 것이고요.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상임위까지는 통과되어 있으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말 이 불안정한 노동, 하청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좀 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것과 좀 더불어서 그 노동시장 이중구제 문제 관련해서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포괄임금제 근절 문제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이제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환호하고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이시고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인 만큼 이후 후속 대책을 내는데 좀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올 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한 언론 인터뷰 신년 기자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전무 아니면 전부가 되다 보니까 진영 간의 양극화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 안에 뭐 중진들끼리도 초당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국회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지난 20대 국회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무엇을 잘 해내는 정치가 아니라 뭐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게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지향해 나가자는 점에서는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인 노력 그리고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다면 정의당도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치해 나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